박지현의 경제노트입니다. 요즘 부동산 관련 뉴스가 신문에 1면과 3면을 크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거론한 뒤에 강남 재건축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또 거래가 또 끊겼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매일경제신문 명예기자로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원장님과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그 부동산 대책 이야기가 나온 뒤에 강남 재건축 시장 등 부동산 시장 흐름이 좀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네, 좀 바뀌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군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남 재건축이 급등하다가 좀 주춤하는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강북권이 오히려 뜨고 있네요. 강북권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폭이 더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직급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방은 이제 내리거나 좀 보합하는 그런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과 강남과 강북이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습니까? 근데 정부가 뭐 대책을 만지작거리고는 있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네요. 대책이 나오긴 나옵니까? 좀 문제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그렇죠. 지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일단은 구두 개입은 했잖아요. 검토하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정부가 시장을 바라보는 그 시장에 대한 인식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일호 부총리나 또 강호인 국토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면 좀 국지적 과열로 진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은 전체적인 게 아니라 강남만 너무 뜨겁다. 이렇게 좀 이상 과열로 진단하는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책이 나온다면 강남 시장만 공략하는 정밀 타격하는 그런 안정 대책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죠. 현재 예상이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재건축하고 강남의 분양 시장이 과열됐다는 거 아니에요? 특히 재건축의 투기 수요, 또 분양권은 전매 투기 수요가 지금 개입했다고 보는 것이니까 이 두 가지를 잡는, 다시 말해서 전매 제한 기간을 현재 강남은 6개월인데 1년으로 좀 늘린다든지, 이 통장의 1순위가 지금 현재는 1년으로 단축됐는데 이걸 다시 또 좀 늘린다든지, 또 재당첨 금지 기간을 한다, 이런 거래 규제가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투기 과열 지구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10년 전 그 참여정부 때 그 강남 부동산 강풍이 아주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집값은 더 오르고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랬더니 시장에 대해서는 섣부른 어떤 개입이 또 하를 자초하는 거 아니, 그런 우려도 있는데, 그때하고 좀 뭐 다른 점이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네,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이 있죠. 이제 공통점은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과열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좀 다른 점은 지금 정부 대책이 이 당시하고 좀 다른 것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참여정부는 2003년에 출범을 했잖아요. 근데 부동산 이때 참여정부 때 30회가 넘는 30, 40회 대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을 못 잡았다. 이제 뭐 백약이 무효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지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 사이클을 잘 주목을 해야 됩니다. 경기 사이클을. 당시에 정책이 실패했다는 그런 지적도 있지만,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2001년부터 상승을 시작해서 대상승이 이어진 과정이 있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대책이 찔끔찔끔 나왔어요. 이거 좀 주목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약발이 안 먹혔고 결국 마지막에 2006년에 들어서 LTV DTI 총부채 상환비율, 이게 나오고 나서야 잡혔거든요. 이걸 하나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지금도 아직은 그 정도의 과열 단계는 아니고 과열 초기로 보이지만 정부가 이번에도 제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바로 쏟아야 됩니다. 실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참여정부 때의 그 상황, 정책의 대응, 효과, 이런 것들은 이번에도 잘 감안해서 나와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제 강남 재건축 대상 아파트 좀 상승세가 그래도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이번에 강남 맞춤형 대책이 나오면 강남이 과연 진정될 것인가, 이게 가장 궁금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10년 주기설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5, 6년 오르면 4, 5년 하락하는 하향
안정되는 이 사이클이 지난 3, 4년 지속되었는데 지금 몇 년째 오르는지 전무님 아십니까? 지금 3년째 오릅니다. 2014년부터 올랐기 때문에 14, 15, 16. 그러면 얼마 남았죠? 이제 우리 과거의 패턴을 보면 한 1, 2년 정도, 그리고 내년에 또 대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저금리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내년 정도까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진단이 되고, 그 가운데 중심에 강남의 재건축은 과거에 보면 늘 있었어요, 중심에. 그런 면에서. 그러나 이제 이번에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이제, 근데 정부의 대책은 한 번으로 끝이지 않아요. 규제 대책도.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 기조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 시청자분들은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이건 예고편인 거거든요. 조금 더 오른다면 계속해서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그 마지막에는 결국은 LTV나 DTI 대책도 양도세 중과도 나온다고 봐야 되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내년 정도까지는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대선도 있고 저금리가 유지되니까. 그러나 2018년경에는 고점이 올 수 있고 이때 경기가 끊길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네. 근데 그 내년 하반기에 그 초과 입주 물량 쏟아지는 이야기를 전문가들이 많이 하던데, 그런 것 때문에 자연히 가격이 뭐 오히려 조정이 좀 될 거다 하는데, 그 초과 입주 물량의 변수는 어떻게? 네, 그렇죠. 지금 시장에 따른 그 리스크는 주요 변수가 딱 세 가지죠. 지금 말씀하신 과공급에 대한 노력. 그 다음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금리를 올리는 금리 인상 리스크죠. 그 다음에 정책에 대한 리스크죠. 이 세 가지고 아까 이제 정책은 얘기했고. 근데 이제 과공급인지 아닌지를 진단하려면 저희 같은 연구자들의 지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택 보급률 지표입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주택 보급률을 보면 전국적으로는 103%, 서울은 약 한 98%, 수도권이 약 99%예요. 105%가 적정한 주택 보급률임을 감안하면 아직은 수도권 전반적으로는 과공급 상태다라고 진단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두 번째 지표가 중요한데, 적정한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연간 39만 가구로 추정이 돼요. 근데 이 공급 물량이 말이죠. 2013년에 28, 2014년에 33, 작년에 52만 가구가 급증을 했죠. 그리고 올해도 꽤 30만을 넘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무슨 말일까요? 이 물량들이 입주가 시작하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공급 물량이 많아져서 매매, 전세 모두 올해보다는 둔화되거나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아직은 과공급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다만 지금 미분양 관리 지역이라고 있어요. 국토부가 발표를 매년 하는데요. 여기 보면 뭐 화성 일부 지역하고 평택이라든지 남양주, 김포, 파주, 고양 이런 지역들은 지금도 공급이 과잉이고 미분양이 많은 지역. 그러니까 국지적인 공급 과잉의 여지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과공급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고, 무엇보다도 정부가 공급 조절 대책을 좀 내놓았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만 공급이 39만 가구를 계속해서 넘지만 않는다면 공급 과잉의 우려는 좀 과장된 것이다. 이렇게 분석됩니다. 또 요즘 이제 전문 투자분들이 이미 뭐 재건축은 한탕을 하고 꼬마 빌딩 쪽으로 좀 옮겨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럼 근거 있는 얘기죠. 요즘 이제 패턴이 두 가지입니다. 하도 이제 노후 불안에다가 이제 저금리 시대 경기 위기가 오니까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이 나는 부동산이 뭘까. 근데 비교적 아파트가 여기에 합당하죠. 다만 재건축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금리의 3배 정도 나는 이 3배가 중요합니다. 금리의 3배, 5%의 임대 수익률이 그것도 꾸준하게 나는 도심에 큰 빌딩은 갖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땅으로 보면 3, 40평에서 5, 60평 되는 금액으로 보면 10억에서 한 30대. 그러니까 재건축 가격이 벌써 15에서 20억 정도 되잖아요. 재건축보다는 이러한 꼬마 빌딩을 사서 쓸쓸한 알찬 수익을 좀 지속적으로 누리자. 이런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거는 은퇴 준비자와 은퇴층을 중심으로 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전략은 비교적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고 원장님이 그 부동산 가치 평가 모델을 뭐 개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평가 모델로 본 좀 뭐 투자 유망지나 괜찮은 곳을 좀 추천을 한다면 어떤 것이? 그렇죠. 아까 제가 잠깐 말했지만 강남은 앞으로 조금 정부의 규제 대책이 나오면 아무래도 뭐 하향 안정되거나 추가적인 상승을 크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 결국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지역은 뭘까요? 두 가지죠. 풍선 효과.
강남을 조이면 우리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도 보면 이동했잖아요. 네. 제2, 제3의 네. 강남으로. 그러면 제2, 제3의 강남이 될 지역이 어디냐? 이걸 찾는 노력이 지금 설명을 드리죠. 네, 그리고 과공급 지역은 피해야 되고 이제 또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비해서 과도한 집값의 40%를 넘는 대출은 좀 자제하자. 이게 오늘 포인트인데요. 우선 지역이 가장 중요하죠. 강남 중에서도 모든 강남 지역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요. 미래 부촌이 될 만한 지역이 한 서너 군데 있어요. 대표 지역이 삼성과 잠실과 수서 지역이에요. 즉 우리는 반포나 개포나 압구정을 주목하고 있지만 새로운 강남도 판세가 바뀌고 있다라는 걸 좀 주목해야 되고요. 저는 지금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토종 강남은 안 할 것 같아요. 강부로 갈 것 같죠. 뭐 용산이나 우리가 동작이나 지금 목동이나 여의도나 또 마포나 이렇게 제2, 제3의 강남으로 앞으로 좀 투기가 불고 있지 않고 앞으로 조금 중산층이 선호하는 이런 지역에 오히려 내 집 마련하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아이고 오늘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